어벤져스의 세 번째 이야기죠. 인피니티 워의 개봉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사실 이 영화를 100% 즐기기 위해서는 무려 18편의 앞선 영화들을 다 봐야 되죠. 근데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건데 워낙 정리할 내용이 많으니까 스토리 및 세계관과 캐릭터 설명 이렇게 두 영상으로 나눠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영상은 주요 등장인물을 정리한 영상이니까요. 지난 스토리와 세계관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다 보고 찾아보세요. 그리고 구독 먼저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드릴게요. 이 영화에 등장이 예고된 인물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포스터와 예고편에 얼굴을 비춘 인물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보기 전 당신이 알면 좋을 영화의 주요 인물들 빠르게 진행해봅시다. 일단 지구의 친구들, 첫 번째는 토니 스타크, 일명 아이언맨입니다. 똑똑한 재벌이라서 자기가 만든 강철 수트를 입고 히어로즈를 합니다. 이 수트 안에는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서 그의 활동을 돕고 있죠. 자기 애가 강하고 말빨이 좋고 무례하긴 하지만 사실 츤데레인 그는 현재 어벤져스의 리더격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린 히어로의 멘토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언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피터 파커, 일명 스파이더맨. 과학 쪽에 특히 머리가 좋고 말이 참 많은 스파이더맨은 거미에게 물려서 초인적인 힘을 갖게 되었으며 직접 발명한 거미줄 슈터를 사용해서 여러가지 기술을 선보입니다. 아이언맨이 만들어진 수트를 입고 인공지능 캐런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로드라는 인물은 토니 스타크의 오랜 친구인데요. 아이언맨의 유사품 워머신이라는 수트를 입고 활동해온 직업 군인입니다. 하지만 2년 전 다른 캐릭터가 쏜 빔에 잘못 맞아서 하늘에서 떨어진 뒤 큰 부상을 입고 열심히 재활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비전이라는 친구인데요. 원래는 자비스라고 불리는 아이언맨의 인공지능 조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화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물질이자 우주에 6개만 존재하는 가공할 힘을 가진 인피니티 스톤 중 하나의 영향을 받아서 갑자기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온 몸이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물질인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졌으며 물체를 통과하고 이마에 박힌 스톤을 통해서 빔도 쏩니다. 얘가 워머신을 다치게 만든 개예요. 이 비전이란 친구는 완다 막시모프, 일명 스칼렛 위치라는 인물과 사랑을 하고 있는데요. 완다 역시 비전의 머리에 있는 스톤의 영향을 받아서 인위적으로 초능력을 갖게 된 히어로입니다. 아직 어리고 세상 경험이 적어서 배울 게 많지만 갖고 있는 힘 자체는 매우 강력합니다. 천천히 히어로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죠. 이 스칼렛 위치의 멘탈을 잡아주던 이가 바로 클린트 바튼, 일명 호크아이. 초능력은 없지만 화살을 참 잘 쏘는 호크아이는 오랫동안 몸담아온 특수 직군을 은퇴하고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가 히어로 친구들끼리 싸움이 났을 때 괜히 꼈다가 잡혀 들어가고요. 거기서 탈출한 뒤 현재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초능력 없이 히어로로 활동하는 또 한 명의 인물, 나타샤 로마노프, 일명 블랙 위도우. 미인계부터 근접전투, 해킹, 국제사회 활동까지 초능력 빼고 다 할 줄 아는 전천후 스파이입니다. 혹독하고 외로운 어린 시절을 통해 스파이가 됐기 때문에 마음속에 언제나 외로움이 있죠. 이 외로움을 공유할 수 있는 썸남이 있었지만 그가 일방적으로 잠수를 타서 더 외로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언맨과 대척 상태에 있는 인물의 이름이 스티브 로저스, 일명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약물을 통해서 초인적인 힘을 가진 슈퍼솔저가 된 뒤 냉동인간 상태로 21세기에 깨어난 할아버지.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진 방패가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어벤져스의 실질적인 리더였지만 2년 전 어벤져스의 내분을 불러왔던 11워 사태에서 아이언맨의 슈트를 부수고 아이언맨의 아빠가 만들어준 방패도 버렸습니다. 그 후 자신을 돕다가 체포된 친구들을 탈출시킨 뒤 아이언맨에게 편지를 보내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한편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면서 핸드폰을 남긴 채 잠적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건 다 이 인물 버키 반즈, 일명 윈터 솔저 때문인데요. 기계로 만들어진 왼팔이 상징인 이 캐릭터는 적군에게 납치되어서 억지로 슈퍼 솔저가 된 뒤 세뇌까지 당한 상태로 수많은 암살을 저질렀습니다. 그 중에는 아이언맨의 부모님을 죽게 만든 임무도 있었죠. 2년 전에도 세뇌에 걸린 채 여기저기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바 있습니다. 이게 다 세뇌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그의 오랜 절친 캡틴이 자기 친구를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자신답지 않게 법도 어기고 아이언맨과도 싸우게 된 거죠. 현재 버키는 지구에서 가장 과학기술이 발달한 와칸다라는 나라에 숨어서 더 이상 조종당하지 않기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와칸다의 아이들은 그를 화이트 울프라고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캡틴을 돕다가 체포된 인물 가운데는 샘 윌슨, 일명 팔콘도 있는데요. 초능력은 없지만 공군 특수부대 출신인 그는 왠지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써보고 싶은 특수 비행장치를 사용해서 주로 수색 임무와 공중전을 펼칩니다. 어벤져스의 공식 멤버였지만 캡틴을 도운 후 현재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 명 캡틴을 도와준 인물은 스콧 랭,
일명 앤트맨입니다. 나름의 의적 활동을 하다가 전과자가 된 그는 우연한 기회에 한 과학자의 눈에 들어서 앤트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특수 슈트를 입고 몸이 엄청나게 작아지지만 힘이 세질 수 있으며 반대로 몸이 엄청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 있으며 딸을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는 앤트맨은 팔콘과 같이 캡틴을 돕다가 잡힌 후 다시 캡틴의 도움으로 탈출했으며 이후의 행적은 알려진 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구에서 잘 알려진 인물들이고요. 이들과 조금 동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지구를 지키고 있는 마법사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천재 외과 의사였다가 사고를 당하고 방황 끝에 히어로로 재탄생한 그는 초인 수준을 넘어서 마법사가 되어 평행우주를 왔다 갔다 하며 공간을 조종할 수 있고요. 인피니티 스톤 중 하나의 힘을 활용해서 시간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생텀이라고 지구를 지키는 보호막을 생성하는 곳이 있는데요. 현재 닥터 스트레인지는 지구에 총 3개밖에 없는 생텀 중 하나인 뉴욕 생텀을 지키는 마스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구를 방문했던 외계인 토르와 로키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로키가 고생을 좀 했었죠. 이 닥터 스트레인지와 제일 가까운 인물은 웡이라는 마법사인데요. 닥터 스트레인지가 성장할 때도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그가 지구를 노리고 쳐들어온 다른 차원의 존재와 싸움을 할 때도 끝까지 함께 싸운 인물입니다. 속세를 전혀 모르고 지내다가 닥터 스트레인지 덕분에 비욘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얼굴을 알린 티찰라, 일명 블랙팬서는 와칸다라는 왕국의 왕입니다.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진 특수 수트를 입고 싸우고요. 신비의 약물을 먹었기 때문에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올곧은 그는 지구 최고의 과학기술을 갖고 있지만 쇄국 정책을 펴오던 와칸다의 정책을 바꿔서 국제사회에 와칸다의 정체를 알리고 전 세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기술과 자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블랙팬서의 동생인 슈리는 와칸다 최고 과학자 중 한 명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신기한 기술을 이용해서 갖가지 무기와 지원 장비들을 만들고 있죠.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도 전투에 가담합니다. 왕에게 막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존재죠. 동생이니까. 그리고 이 인물의 이름은 오코에, 왕의 호위무사입니다. 강단이 있으며 충성스러운 그녀는 영화 블랙팬서를 통해 자신의 강함을 이미 증명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우주로 가볼까요? 우주는 금방 끝나요. 일단 토르와 친구들. 토르라고 불리는 이 캐릭터는 천둥의 신이에요. 원래는 머리가 길었는데 얼마 전에 짧아졌습니다. 아무나 들 수 없는 망치가 주 무기였는데 그것도 얼마 전에 부서졌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봉인이 해제되어서 더욱 강력해진 토르는 문자 그대로 천둥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아스가르드라는 우주의 거대한 왕국을 통치합니다. 최근에 어떤 사건 때문에 폭발해버린 자신의 행성을 뒤로하고 지구로 도움을 요청하러 오던 중 백성들과 함께 어딘가로 납치된 게 아닌가 싶은 상태입니다. 이 친구는 토르의 동생이고요. 이름은 로키입니다. 동생인데 사실은 입양아예요. 토르의 아빠가 적국 수장의 아들이었던 로키를 데려다가 키웠죠. 커서 이것 때문에 방황하느라 삐뚤어져서 시도 때도 없이 배신을 하고 악역과 선역을 오갑니다. 실제로 어벤져스 1에서는 메인 악당이기도 했죠. 종잡을 수 없는 캐릭터지만 사실 마음은 착하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아스가르드 왕국이 무너질 때 왕국에 보관되어 있던 귀한 보물 인피니티 스톤을 챙겨나온 것으로 추정 중입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헤임달, 아스가르드의 문직인데요. 제자리에 서서 우주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비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영화에 출연한다고 해서 알려드립니다. 아, 그리고 토르가 타고 있던 우주선에는 브루스 배너 박사, 일명 헐크가 같이 타고 있었는데요. 평소에는 천재적인 과학자이지만 화가 나면 초록 괴물 헐크가 되는 이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지구인인데 어쩌다가 우주에서 한참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헐크는 브루스가 되게 싫어하고 브루스는 헐크가 되게 싫어하죠. 원래 헐크가 되면 말도 거의 못했었는데 모험을 하면서 말문이 좀 트였고요. 헐크일 때 이성을 잃고 난동을 피운 적이 몇 번 있어서 자신은 지구에서 미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파이 블랙 위도우와 썸을 타다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깨닫고 블랙 위도우와 지구인들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친구들을 볼까요? 이 친구의 이름은 피터 퀼, 일명 스타로드. 우주의 신과 같은 존재인 아버지와 지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지구인. 덕분에 아무나 만질 수 없는 인피니티 스톤을 맨손으로 잡고도 살아남았습니다. 말빨이 좋아서 임기응변에 능하고 간지나는 마스크를 쓰고 날아다니며 음악과 춤을 좋아합니다. 지구의 음악을 항상 즐기고 있죠. 스타로드 옆에는 그의 연인 가모라가 있습니다. 이번 작품의 악역인 타노스의 수양딸로 자란 가모라는 타노스의 자녀들 중에 최고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갖고 있는 암살자입니다. 냉철함 속에 따뜻함을 갖추고 있는 가모라는 스타로드와 함께 있으면 춤도 춥니다. 그런 가모라에게 네뷸라라는 자매가 있는데요. 역시 타노스의 수양딸인 네뷸라는 아버지에 의해서 온몸이 기계로 개조되었으며 언제나 1등이었던 언니에 대한 질투와 분노를 갖고 있다가 최근에 화해했습니다.
가모라 못지않은 전사인 그녀는 타노스를 죽이는 것만이 가모라나 자신 같은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을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드렉스. 타노스의 부하에게 아내와 딸을 잃은 뒤 복수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매우 뛰어난 전사이지만 출신 부족의 특성인지 비유법 따위는 모르는 1차원적인 소통을 하고요. 언제나 돌직구만 날립니다. 그리고 자기 부족 기준으로는 미남이래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친구는 스스로를 로켓이라고 부르는데요. 동물을 데려다가 강화 실험을 하는 외계 과학자들 덕분에 말도 하고 똑똑하고 각종 기계를 훌륭하게 만들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지만 역시 그 과학자들의 가혹행위 때문에 성격 파탄자가 되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독소를 입에 달고 다니지만 사실은 외로움을 달고 다니는 캐릭터. 이런 로켓 옆에는 언제나 그루트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보디가드인 그루트는 나무의 모든 특성을 활용할 수 있고요. 모든 의사소통을 이 한마디로 진행합니다. 큰 전투에서 온몸이 부서졌었는데요. 기적적으로 나뭇가지 하나가 살아남은 덕분에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기에 접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멘티스는 최근에 이들과 합류하게 된 캐릭터입니다. 스타로드의 아버지가 발견한 멘티스는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낼 수 있으며 그 감정을 조금 조작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순수해서 아직은 세상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출연자 명단 중에 눈에 띄었던 이 인물 콜렉터는 우주의 갖가지 진귀한 보물들을 모으는 수집가입니다. 그의 소장품 중에는 이번 영화의 핵심 물질 인피니티 스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사고로 그의 은신처가 폭발하면서 스톤의 행방은 알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 그리고 토르의 동료들과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타노스는 이번 영화의 메인 악당인데요. 지금까지는 지구 애들을 괴롭히는 일들이나 우주 애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 배후에 있는 인물 정도로만 등장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그는 아주 강하며 여러 자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 2명은 앞서 말씀드린 가모라와 네뷸라죠. 가모라와 네뷸라를 항상 싸우게 만들고 패배한 쪽을 괴롭히는 걸 보면 다른 자녀들도 비슷하게 성장하지 않았을까 추정만 되고 있고요. 아마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녀들은 그에게 큰 복수심을 갖게 되지만 일단은 생존을 위해서 그의 수족처럼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사이코패스 악당은 주변 돌아가는 꼴을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Fine. I'll do it myself. 그리고 인피니티 워에서 그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겠죠. 네, 간단하게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보기 전 알면 좋을 만한 등장인물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지 못한 인물이 영화에 등장할 경우 주변 인물이구나 하고 그냥 때려 맞춰주세요. 캐릭터들 외에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필요한 스토리나 세계관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과 함께 업로드된 스토리 정리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화 관람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혹시나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구독을 하시고 알람을 켜시고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실 것을 믿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